안녕하세요. 아킬레스를 다친 닥터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4주차를 접어들면서 통깁스에서 벗어나서 보조기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이제 재활에 들어갔는데요. 보조기를 착용하다 보니 이제 보조기에 대한 한번 정보들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조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 종류를 설명드리고 이제 장단점을 한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통깁스를 하다가 보조기를 바꾸니까 통깁스를 할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언제 통깁스 푸나 이것만 기다리곤 있었는데 막상 보조기로 넘어가니까 생각보다 뭐 또 통깁스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 또 통깁스도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통깁스를 길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뭐 해도 뭐 씻는 거나 이런 거에만 제약이 없으면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간혹 합니다. 왜냐면 보조기는 또 덩치가 크거든요. 통깁스는 확실히 이제 작긴 하니까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재활을 하고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아킬레스건을 다쳤을 때 결론은 이제 우리가 발목을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결국에 재활이라는 게 이 발목을 움직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보조기는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아킬레스를 다치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발목을 편 상태로 이렇게 깁스를 하죠. 우리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뒤에 인대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발목을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점점점 요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재활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돼 있던 발목을 확 헷가닥 해버리면 이게 또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서서히 하게끔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보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롬워커라고 하더라고요. 롬워커. 이제 롬이 ROM인데 이제 ROM이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각도 범위를 조절해주는 그냥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브랜드는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다 거기서 거기 모양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롬워커라고 하는 장비들은 그게 바로 얘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동그란 판이 양옆에 있어요. 이게 각도 조절기예요. 자, 하나하나 떼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선 이제 내피를 당연히 발에 감싸죠. 감싼 다음에 이제 이 신발에 착용하는 건데 보시면 제가 이 각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조절해서 뭘 하냐?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발목과 이 종아리의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제가 써보려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재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각도를 많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약간만 올리는 정도만 지금은 저에게 이제 허락된 각도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더 조절하면 결국에 이 각도를 이까지 90도보다도 더 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몇 도랬더라? 정확한 도수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찌됐든 정상 범위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조절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써보려고 이제 좀 이 각도 조절기도 이렇게 하고 해봤는데 너무 번거로워요. 이게 왜 번거롭냐면 이 각도를 이 하나하나 따로 더 조절해야 되는데 이제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우선 기본 해체를 하고요. 해체를 하면 이제 이 투명 플라스틱이 돌아갑니다. 투명 플라스틱이 돌아가면 여기 이 각도를 막아놨던 이 핀을 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이까지 될 필요, 이런 발목이 뭐 아작나니까 이건 아니고 이게 마지막 범위가 아마 보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이 뒤를 제어할 수 있는 요걸 정하는 건데 그리고 그 앞쪽에 핀이 또 있어요. 돌리면 앞핀. 이건 이제 앞쪽으로 하는 거를 제어하는 겁니다. 얘를 이제 이 정도까지 하게끔 해주고 싶다. 이 발목을 이렇게까지 이제 도리 플렉션이라고 해서 이 플렉션을 하고 싶다. 이 발목을 이렇게
접고 싶다. 이거를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건데, 이걸 이제 좀 재활이 많이 된 분들은 좀 각도를 이렇게 더더더 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제 핀을 꽂으면 범위가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이 각도에서 이것까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저는 이 각도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죠? 저 이거 하는데 지금 이제 땀 나거든요. 이게 우선 양쪽을 똑같이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이 핀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이 막아주는 거예요.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가운데에 제일 처음에 아까 풀었던 나사를 박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또. 이거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이걸 뭐 매일 바꿀 필요는 없죠. 솔직히 뭐 매일마다 우리가 이 각도 조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한번 하고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재활을 꾸준히 하다가 또 괜찮아지면 각도를 조금 더 해서 또 만들고 또 하고 하는 거라서 사실 이걸 자주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할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있는데 사실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럼 전 뭘 사용하냐? 사실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고, 그리고 얘는 굽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대로입니다. 굽은 딱 하나로. 굽이 뭐 있진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각도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킬레스 다치신 분은 말씀드렸지만 이 각도에서 얼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발을 아무리 이렇게 편하게 해도 이런 상태로 돼 있어야 돼요. 발이 계속 끝에가 이게 끝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발끝으로 땅에. 이게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보조기를 하더라도 발끝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단 약간 좀 그래도 여기가 편하게, 요까지 이렇게 있었으면, 발판이 있었다면 이 발굽이 그냥 좀 편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굽이 하나라는 거,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서 저는 이걸 쓰기가 조금 불편해서 뭘 쓰냐? 바로 이거에 업그레이드 단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업그레이드 된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좀 더 상위 버전인데요. 바코 패드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보면 알겠죠. 봐요. 이게 막 이 끈적이를 이거 벨크로를 많이 써서 좀 불편해요. 착용하는데. 다만 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또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만 이게 엄청나게 싸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전 중고로 샀거든요. 중고라서 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 정도는 싸죠. 아무튼 가격이 조금 싸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바코패드라는 독일산, 맞지? 바코패드라고 하는 독일산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건데요. 좀 아까 그거랑은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기능이 조금 방법이 다르고 약간의 이제 조절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우선 제가 이걸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게 뭐 결국에는 각도, 로머커예요. 따지고 보면 브랜드가 이제 그건 거지, 결국에는 이제 각도 조절을 하면서 재활을 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자, 이게 바로 바코 패드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내피입니다. 아까 로머커도 내피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이 내피를 하고, 그리고 얘를 씹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조절을 하냐, 각도를. 바로 이 뒤에서 조절을 합니다. 이 뒤에 보면 이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를, 자, 해서 각도를 더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한 칸 한 칸씩. 지금 저는 처음에는 완전히 맞물렸었어요. 아예 못 움직거리게.
이 상태로. 근데 제가 아까 그 이제 로모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이 상태로 발목이 이렇게 좀 펴져 있을 때는 다 발을 딛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굽이 없으면. 이거의 장점은 그거에 맞는 이런 좀 높은 통굽을 하나 줘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저는 좀 이걸 딛고 걸을 때 좀 수월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통굽이 벌써 다이니까요. 동그랗게. 이게 걷기에 약간 수월하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한 칸에서 이제 두 칸까지 내려와서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 거.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시면 알겠죠? 그 하나하나 조절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조금 사실 수월하죠. 이게 훨씬 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절하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조절을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 번 하면 이거 한 채로 생각보다 뭐 일일이 이렇게 재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좀 편함이 있다. 다만 얘네는 하는 말이 이 조절하는 이 열쇠 키 이거 하나 주거든요. 이거 잃어버리면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조절 못 한다고 해서 이거 꼭 잘 챙겨 놓으라고 하던데 원래는 이거를 요 뒤에 이렇게 장착이 가능해요. 이렇게 원래 뒤에 장착을 하는 건데 잃어버리면 못 산다고 하니까 집에 이제 보관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빼서 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쓰는 방법은 이제 간단해요. 그냥 신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발을 얹고 이 상태에서 발을 얹고 그냥 앞판 대고 쪼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쪼이는 곳이 있고요. 아이고 너무 당겼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대충. 그리고 바코 패드는 보통 저도 다른 거를 다 저도 다른 장비를 다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내피, 결국에 내피를 꼈잖아요. 이 내피에 보통은,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공기를 넣을 것 같은 이런 구멍이 있죠. 이게 뭐냐면, 보통 다른 것들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공기를 넣어서요, 공기를 쭉쭉쭉 넣어서 이제 안쪽에 딱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을 하는, 그렇게 보통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바코 패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공기를 오히려 빼요. 공기를 이렇게 빼서 안쪽을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내 발목에 맞춰서 딱 그 안에, 이 내피 안에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알갱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발목 모양대로 이렇게 딱 맞춰져서 공기를 빼니까 진공 상태로 이렇게 포장이 된 거죠. 그게 이 바코 패드의 좀 뭐랄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공기를 넣어서 압박을 하는데 얘는 공기를 빼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고정을 시킨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왜냐면 어찌됐든 제가 이런 벨크로를 이게 결국에는 이걸 쪼아야 되거든요, 착용을 하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네로 이렇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얘가 뭐 엄청나게 막 기능을 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사실 없어요. 그거는 근데 뭐 이들의 이제 좀 하나의 장점인 기술이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바코 패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돌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당기면 바람이 빠져요. 그럼 다시 이제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바코 패드라는 거. 근데 바코 패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통굽 봤죠? 통굽. 그게 이제 각도가 조금씩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하이힐처럼 이 통굽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닿을 수 있다면 나중에 점점점 재활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각도가 점점점 펴지면 통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평평한 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걸 착용하면 이제 확실하게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코패드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 저는 사실 좀 웃기지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키가 커집니다. 네, 키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발끝으로 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통굽이 있으니까 이만큼 키가 커지잖아요. 장점은 키가 커지는데 단점은 그 키가 커진 만큼 왼발이 다쳤는데 왼발만 키가 커져요. 그래서 오른발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코패드를 쓰는 분들은요, 일반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로머커 같은 경우는 이 굽이 그렇게 있긴 있죠. 근데 일반 신발 굽보다 조금 높네요.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굽 차이가 엄청나게 나진 않는다고 칠 수 있는데, 발목이 많이 앞쪽으로 굽어지지 않게 초반에, 재활 초반에는 이 여기를 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이렇게밖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코패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통굽이라서 발끝으로 쓸 수가 있는데 편하게, 그럴 때 오른발을 맞춰주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신고 있죠. 매우 굽이 높아요. 거의 한 8cm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8cm가 커졌어요. 8cm가. 원래 신던 신발은 낮았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이 바코패드라고 재활을 하면서 걸어보니까 와,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굽 높은 걸 사야겠다. 그래서 찾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성용도 이런 통굽 신발이 있더라고요. 어디? 크룩스입니다. 원래 정가 12만원인데 할인받아서 한 9만원에 팔아요. 바코패드를 쓰실 분들은 뭐 깔창을 쓰셔도 되지만 저런 굽이 좀 맞는, 높이가 맞는 신발은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걷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차이를 위해서. 원래 기존 신발을 신고 제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 정형외과 원장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의 얘기 보니까 영상들을 3점식, 이 목발을 짚고는 3점식으로 걸으래요. 뭐냐? 이 다친 발과 목발, 이걸 3점으로 이렇게 짚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으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다 보면, 자 보시면 바코패드를 이용할 때는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디딜 수가 있어요. 이게 통굽이고 굽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걸을 때. 이게 키 높이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느끼시려나 모르겠지만 쩔뚝거려요. 어깨도 많이 올라가죠. 근데 제가 신발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통굽으로 바꾸면요, 아주 키가 커지고 편안해져요. 어때요? 이렇게 좀 뭐랄까, 걸을 때 높이가 맞아요. 높이가. 자, 이게 이 키 높이, 이 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 이상하게 제가 바코패드를 자꾸 너무 좋다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보조기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의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보조기를 설명했는데, 보조기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로머커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바코패드는 이제 쓰는 병원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구매를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바코패드 같은 조금 뭐랄까 조금 편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한 장비가 있다 정도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깁스도 보여드리는데 굳이 이건 방깁스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보통은 저는 그래서 방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들 뭐 아는 거니까. 벨크로 있는 방깁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벨크로로.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는 보조기를 끼고 생활하진 않아요. 저는 너무 불편하니까요. 하루 종일 저걸 끼고 생활하면 너무 무겁고 크고. 그래서 집에서는 저는 이런 탈부착식 방깁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건 뭐 정형외과에서, 저희 다니는 병원에서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있을 때는 편하게 이 정도까지 구매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아마 병원에서 다 주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제가 쓰는 이제 보조기는 집에서는
반깁스, 그리고 밖에서는 바코 패드를 사용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모코도 나쁘진 않은데 저도 써봤거든요. 그건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비슷합니다. 느낌은 탈부착 조금 전 이게 약간 좀 번거롭긴 했는데 사용해본 그 사용감으로 따지는 거는 어차피 이제 발끝으로 자 보시면 발끝으로 얘는 이 발이 펴져도 이렇게 좀 이렇고 얘는 발이 펴졌을 때 이렇게 서 있을 거고 끝이 요 차이예요. 근데 어찌됐든 우린 지금은 이 왼발에 이렇게 디디고 서 있는 단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또 없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편한 건 바코 패드가 좀 편한 것 같긴 하지만 얘도 뭐 사용을 못하고 이런 거 정도까지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선택해서 서로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쓰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장비 하나, 이거는 보조기는 아닙니다. 뭐 보조기도 보조긴 하죠. 샤워할 때 쓰는 보조기니까요. 샤워할 때 저희가 초반부터 이제 이거는 뭐 지금은 안 써요. 왜냐하면 지금은 재활하면서 이제 아예 이걸 빼도 되니까 이제 저는 이 다리도 씻을 수 있으니까요. 얘를 쓰지 않는데 초반에 통깁스 할 때 아예 편했어요. 얘 어떻게 쓰는 거냐? 얘는 그냥 이 구멍이 있거든요. 쫀쫀해요. 저 이거 하고 샤워하면 물 들어가는 처음에는 사실 이게 아킬레스건을 다치면 무서워요. 뭐냐면 다시 제대로 못 걸을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이 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한 부위가 물에 닿이지 말라 하니까 조금 더 물에 닿으면 안 된다. 닿으면 죽는다. 전 이런 마인드였어요. 제가 의사지만 뭐 사실 저도 잘 알지만 그래도 이제 하지 말라는데 했다가 잘못되면 이제 다시 못 걷는다 이런 생각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씻는 것도 저는 그냥 아예 안 씻어야지. 저는 수술하고 그냥 한 달간 안 씻으면 되지. 뭐 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며칠 지나다 보니 이제 안 씻을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결국에는 씻어야 됐다 하고 했는데 이거를 알게 된 건데 전 이게 진짜 믿음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 상태로 물 들어오면 어떡하냐. 전 이게 엄청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들어와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발 놓고요.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완전 쫀쫀합니다. 이거 절대 물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하고 씻으면 돼요. 그러면 되게 깔끔해요. 씻고 이제 나중에 나와서 그냥 빼면 하나도 젖지 않는다는 거. 되게 괜찮은 제품이죠. 샤워할 때 매우 애용했어요. 다치신 분들은 요거 꼭 요런 거 괜찮으니까 꼭 쓰세요. 안 씻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제가 그거 해봤는데 안 씻는 거 안 되겠더라고요. 네, 요것도 보조기의 하나 일종이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정도 제가 이제 가진 장비들은 제가 아킬레스건 파열되고 진짜 별의별 장비들을 다 써보고 리뷰하고 있는데요. 뭐 좋은 장비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조금 덜 좋고 좀 좋고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다 괜찮은 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시고 이제 잘 선택해서 쓰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편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여준 장비에 대해서도 혹여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